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 짧게 전해드리고 갈게요. 저희 나짜닷컴 공식 홈페이지에서 8월 한 달 동안 슈퍼적립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실결제 금액의 무려 10%를 적립해드리는 특별한 혜택인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주문은 제외되고 오직 나짜닷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단독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평소에 필요한 제품 있으셨다면 이번 8월에 나짜닷컴 홈페이지에 꼭 오셔서 알뜰하게 혜택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역시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 시간이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따끈한 밥 한 술에 국 한 그릇 혹은 쫄깃한 면이나 고소한 빵을 참 좋아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네, 그런데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나면 꼭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머리는 멍해지면서 당장이라도 누워서 자고 싶어지는 그 기분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아, 배부르니까 식곤증이 오네 하고 가볍게 넘기시곤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바로 섭취한 탄수화물이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관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났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혈당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하는 당뇨 위험군이시거나 세포 하나하나의 건강과 염증 관리가 중요한 우리 암 환우분들, 그리고 50대, 60대 접어드는 중장년층 여러분들께서는 이 식후 혈당의 급격한 출렁임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면 늘 마음 한구석에 조용한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남습니다. 오늘 밤 너무 많이 먹었나? 떡을 좀 줄였어야 했나? 하면서 이런 후회들을 하시죠.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반가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식사 후에 아무 생각 없이 혹은 그저 입가심으로 무심코 마시던 그 커피 한 잔 있죠. 이 커피 한 잔이 우리 몸속에서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좀 느긋하게 조절해주는 천연 속도 방지턱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오늘은 최근 발표된 가장 따끈따끈한 국제학술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커피가 어떻게 우리 혈당을 안전하게 지켜주는지, 그리고 이걸 일상에서 200%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사실 옛날부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피에 항산화 물질이 많다더라, 또 폴리페놀이나 클로로겐산이 들어있어서 염증에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쯤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 과학원의 곤명식물연구소라는 아주 세계적인 연구진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학술지 베버리지 플랜트 리서치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연구진들이 우리가 매일 마시는 볶은 아라비카 원두 속에 대체 어떤 성분이 숨어 있길래 몸에 영향을 줄까 하고 아주 첨단 정밀 스캐닝 장비로 커피를 샅샅이 뒤져본 겁니다. 커피라는 게 사실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이 얽혀있는 복잡한 녀석이라 그동안은 그 세부 성분을 다 찾아내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구진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기존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혈당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6가지의 성분을 세계 최초로 찾아낸 겁니다. 학술적으로는 카팔데하이드라는 이름을 붙인 디테르펜 에스테르 물질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커피 원두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높은 커피 오일, 그 오일 속에 꼭 숨어있던 아주 특별한 식물성 보물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디테르펜이라는 성분은 이전부터 항산화 작용도 하고 우리 몸의 염증도 가라앉혀주고 심지어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나오도록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 성분이 식사 후에 혈당이 솟구치는 것까지 막아주는구나 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새로 밝혀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커피 속 보물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대체 어떤 일을 벌이길래 이 혈당이 안정이 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한 효소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알파 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려운데 우리가 오늘부터 이 녀석을 탄수화물 가위라고 불러볼게요.
우리가 점심으로 따뜻한 밥을 먹거나 국수를 후루룩 마시거나 맛있는 떡을 먹으면 이 음식들이 위를 거쳐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소장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탄수화물 가위가 신나게 일을 시작합니다. 큼직큼직한 탄수화물 덩어리를 싹둑싹둑 잘라서 아주 미세한 포도당 단위로 분해를 하는 거죠. 자, 왜냐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아주 작은 포도당으로 잘려야만 혈관 속으로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탄수화물 가위가 너무 성능이 좋고 일속도가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밥을 먹자마자 가위가 싹둑싹둑 빛의 속도로 탄수화물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 포도당들이 한꺼번에 혈관 속으로 과속해서 돌진합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관으로 포도당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니까 우리 췌장은 비상이 걸려서 인슐린 빨리 보내, 비상이야 하면서 인슐린을 쥐어 짜내듯이 분비하게 되고 췌장은 쉽게 지치고 맙니다. 또 혈관벽은 순간적으로 큰 자극과 염증 위험에 노출이 되죠. 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마신 커피 속의 디테르펜 성분이 소장으로 스르륵 걸어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일하느라 정신없는 탄수화물 가위에게 다가가서 그 날을 무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위 날이 무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이 잘리긴 잘리는데 이전처럼 싹둑싹둑 급하게 잘리는 게 아니라 아주 느릿느릿 차분하게 잘리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혈관 속으로 포도당이 한 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마치 시골길의 속도 방지턱을 넘어가듯이 천천히 일정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후에 혈당이 상공으로 치솟지 않고 부드럽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췌장도 야, 이번엔 포도당이 천천히 들어오네, 여유있게 인슐린 보내자 하면서 부담을 훨씬 덜게 되는 거고요. 정말 대견하고 똑똑한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면 그냥 아무 커피나 식후에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아쉽지만 마트에 있는 아무 커피나 잡히는 대로 드신다고 해서 이 효과를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최신 논문의 연구 조건들을 우리 일상생활에 똑똑하게 대입해보면 진짜 혈당 방어 효능을 내는 커피 마시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딱딱하게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을 테니까 마트에서 원두를 고르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시중에서 만나는 커피 원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향미를 가진 아라비카 품종과 주로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쓰이고 쌉싸름한 맛이 강한 로부스타 품종인데요. 이번 연구팀이 실험에서 효능을 밝혀낸 원두가 바로 아라비카 원두였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봐도 아라비카 품종이 로부스타에 비해서 디테르펜 같은 이런 유효 오일 성분의 함량이 훨씬 높았어요. 따라서 원두를 사시거나 카페에 가실 때는 포장지나 안내문에 100% 아라비카라고 적혀 있는지 슬쩍 확인해 보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두를 볶는 걸 로스팅이라고 하죠. 간혹 커피를 아주 까맣게 태우다시피 볶은 다크 로스팅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쌉싸름하고 탄맛 같은 고소함을 좋아해서인데요. 하지만 원두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까맣게 오래 볶아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원두 속의 좋은 식물성 오일과 디테르펜 성분이 열에 의해 파괴돼 버립니다. 연구팀도 생두가 아니라 적절히 잘 볶아진 원두, 즉 중배전 상태의 원두에서 가장 유효 성분이 잘 추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원두 색깔이 너무 검지 않고 고운 갈색을 띠는 미디엄 로스팅 원두를 선택하는 게 건강 성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추출 방식의 반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혈당 방어 물질 디테르펜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네, 바로 커피 기름에 들어있어요. 커피를 내릴 때 위층에 황금빛으로 동동 뜨는 그 부드러운 거품, 흔히 우리가 크레마라고 부르는 거기에 오일이 가득하죠. 그런데 평소에 깔끔한 맛이 좋아서 종이 필터를 받쳐서 이 내리는 핸드 드립 커피나 종이 필터가 내장된 드립백 커피를 자주 드시지 않으신가요? 네, 안타깝게도 정성껏 내린 그 종이 필터가 커피 속 유효 오일 성분을 모조리 흡수해서 걸러버립니다. 깔끔하긴 하지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디테르펜 성분은 종이 필터에 갇혀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방어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싶으시다면 종이 필터를 거치지 않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카페에서 드시는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린 아메리카노나 요즘 집에서 많이 쓰시는 캡슐 커피 머신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캡슐 커피 중에서도 커피를 내릴 때 위층에 풍성한 거품, 그러니까 크레마가 촉촉하게 형성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집에서는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이 커피가 내려오면서 그 황금빛 크레마가 가득 고이는 모습을 보면 오늘도 몸에 좋은 유효 성분이 잔 속으로 잘 담기고 있구나 싶어서 좀 안심되고 또 기분도 좋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철칙은 바로 달콤한 유혹을 뺀 순수 블랙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길게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아이고, 커피가 혈당에 좋다니까 식후에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커피 원두 속에 좋은 디테르펜이 들어있다고 한들 거기에 시럽을 펌핑하고 연유를 넣고 설탕이나 인공크림을 듬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 가위를 무디게 만들기도 전에 시럽 속의 액상당이 혈관 속으로 직접 침투를 해서 혈당 폭탄을 터뜨리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지는 셈이죠. 효과를 온전히 누리시려면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원두 그대로의 순수한 블랙커피로 즐기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좋은 커피이지만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마시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 우리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셔야 하는 우리 환우분들이나 콜레스테롤이 걱정이신 중장년층 분들은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식사 마치고 바로 마시지 않는 겁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자마자 자판기나 카페로 직행해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위장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 철분, 또 칼슘 같은 이렇게 귀한 영양소들을 한창 흡수하느라 바쁜 시간입니다. 이때 커피가 바로 들어오면 커피 속의 탄닌이나 카페인 성분이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빈혈이 있으시거나 골다공증을 예방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겠죠. 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 바로 들어오는 커피가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시고 한 타임 쉬어가듯이 약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지난 뒤에 느긋하게 커피 타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소장이 한창 탄수화물 분해를 시작할 때쯤 커피가 들어가니까 혈당 방어 타이밍으로도 아주 기가 막힌 골든 타임이 됩니다. 둘째로,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요 하는 분들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아마 건강검진 받으시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인터넷이나 의사 선생님을 통해 이 커피 오일이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으니까 종이 필터 드립 커피를 드세요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맞습니다. 참 인체의 신비라는 게 오묘하죠. 커피 오일 속에 들어있는 디테르펜 성분이 혈당을 낮추는데 1등 공신이지만 한편으로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잠시 방해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살짝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하고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정상이시라면 에스프레소 기반의 아메리카노나 캡슐 커피를 하루 한두 잔 편안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아서 약을 드시거나 엄격히 관리 중이신 분이라면 매일 에스프레소만 드시기보다는 주중에는 종이 필터로 내린 드립 커피를 드시면서 항산화 물질을 챙기고 혈당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날이나 주말에 한두 잔 정도만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형태로 좀 지혜롭게 혼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적정량을 지키신다면 큰 무리 없이 커피의 이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카페인만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 이 디카페인 커피도 효과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네, 참 반가운 소식은 연구에서 밝혀진 디테르펜이나 이런 클로로겐산 같은 유효 성분들은 카페인과는 별개의 성분이라는 점입니다. 디카페인 공정을 거치더라도 원두 고유의 오일 성분과 항산화 물질은 상당 부분 유지됩니다. 따라서 카페인에 민감하시거나 저녁 시간대에 혈당 방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아라비카 원두를 선택하셔서 마음 편히 즐기셔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커피라는 열매가 새삼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새로운 디테르펜 성분의 탄수화물 가위 억제 효능 외에도 커피 속에는 이미 유명한 클로로겐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죠. 이 클로로겐산은 우리 간에서 포도당이 과도하게 생성돼 이 혈당으로 방출되는 걸 막아주고, 이 근육세포가 혈당을 잘 흡수해서 에너지를 쓰도록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좋은 커피 한 잔을 마신다는 건 소장에서는 디테르펜이 탄수화물 분해 속도를 느리게 조절해주고, 간과 근육에서는 클로로겐산이 혈당의 대사를 순탄하게 도와주는, 그야말로 우리 몸 안에서 이중삼중으로 작용하는 혈당 종합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마시던 커피 한 잔에 이렇게 과학적이고 치밀한 원리가 숨어 있다니까 오늘 점심 드시고 마시는 커피는 왠지 조금 더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자, 오늘 나누었던 긴 이야기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쏙 남으실 수 있도록 핵심만 부드럽게 요약해 볼게요. 우리가 식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진짜 내 몸을 지키는 혈당 방어 보약으로 만드는 법. 100% 아라비카 원두를 이용해 너무 태우지 않은 중배전으로 볶은 뒤 커피 오일이 촉촉하게 살아있는 에스프레소나 블랙커피 형태로 식후 20분 뒤에 여유롭게 즐기기. 어떠세요?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죠? 무조건 거창하고 힘든 건강법만 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즐기고 있는 작은 습관 하나에 약간의 과학적 지식을 더하고 조금 더 똑똑한 선택을 해주는 것.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여서 5년 뒤, 10년 뒤 우리 혈관 건강과 세포 활력을 결정짓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식사 후에 무거워진 마음 대신에 오늘부터는 향긋한 아라비카 블랙커피 한 잔과 함께 내 몸의 혈당이 편안하게 안정되는 기분 좋은 여유를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최신 과학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따뜻하고 건강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들을수록 기분 좋아지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